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1편의 제목이 10,000% 수익률 비법 공개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약간은 풍자였어요. 10편에서 그런 수익률은 일회성으로 운 좋게 나는 것이지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서 그 포인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 수익률을 보여드린 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뤘는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고 하니까 그것만 보시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 그러면은 세 번째 시리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카고 프랍 트레이딩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최종 면접 마지막에 사장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트레이딩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 외에 2명 정도 면접자가 더 있었는데 셋 다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저는 좀 우물쭈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이 정답은 discipline, discipline, discipline. 그러니까 절제, 절제, 절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투자나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지키지 못해요. 절제를 지킨다고 해서 100% 대박 치는 건 아니지만 패가 망신한 사람의 전부는 절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절제하실 건가요? 세 번째 시리즈는 행복을 위한 투자와 매매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투자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인데 모든 사람이 알지만 지키지 못하죠. 어떻게 절제하실 건지, 절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절제력을 훈련할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을 거야. 절제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잘해야지. 그렇게 결심하시는 것은 수능 시험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수능 시험을 잘 쳐야지 매일 결심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리즈는 절제 및 인간의 감정에 대한 뇌과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본편으로 넘어가서 초반부에는 그 지식을 활용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은 투자나 매매가 아니라도 인생을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12편 행복해야 주식으로 돈 번다. 제 채널의 목적은 여러분을 슈퍼 개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나 매매로 불행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뇌과학적으로 행복해야 돈도 더 잘 벌립니다. 그래서 제 채널명이 월가 아재의 행복한 트레이딩이잖아요. 그게 그냥 입에 잘 붙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와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이제 제 그냥 경험과 제가 직접적으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이제 논문이나 서적들을 많이 참조를 해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참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은 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99.9%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겠죠. 근데 돈을 벌 궁리와 공부만큼 행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셨나요? 이렇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벌려는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행복에 돈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져요. 가난은 사람을 범죄에 노출시키고 만성질환,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을 높게 합니다. 연소득이 2만 불 이하인 미국인은 7만 불 이상 미국인에 비해서 중년의 사망률이 3.5배 이상 높아요. 다시 말해서 행복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준의 돈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전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인데 이걸 보시면은 가구 소득이 그러니까 가족 전체의 소득이 미국 기준으로 1억이 되기 전에는 돈이 행복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평탄해지거나 하락해요. 근데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게 뭐 조금이나마 어쨌든 계속 오른다고는 말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게 소득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없어지는데 이제 2억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 돈의 효과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의 원인을 돈으로 돌리고 돈이 더 생기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죠. 근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여기까지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은 본인의 소득이
평균적인 구간에 있다면은 좌측은 가파르고 우측은 평탄하잖아요. 그 말은 돈을 잃었을 때의 불행보다 얻었을 때의 행복도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잃어선 안 될 돈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했을 때 잃었을 때 고통이 더 급격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투자를 더 여유를 가지고 더 잘해요. 왜냐면 잃었을 때 고통이 평탄하거든요. 사람이 가난할수록 한 방을 노리게 됩니다. 이걸 생물학적 용어로 네거티브 에너지 버젯,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에너지 그런 예산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데,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운 생물은 작고 확실한 보상으로는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확실하더라도 한 방을 노리게 됩니다. 생물학자 토마스 카라코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두 개의 씨앗통을 세에게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0개가 있던지 6개가 있고, 또 하나는 고정으로 3개가 있었어요. 평균적으로는 똑같은데 세개 이 두 가지 통을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최근에 먹이를 먹은 새들은 후자, 그러니까 고정으로 3개가 있는 안정적인 통을 선호했고, 쫄쫄 굶은 새들은 전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지 6개 있는 그런 통을 선호를 했어요. 쫄쫄 굶은 상태에서는 3개 가지고는 어차피 생존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한테도 나타나요. 버지니아주에서 연소득이 6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소득의 0.11%만 복권했었는데, 오히려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낮은 사람들은 그 25배인 2.7%를 비율적으로 복권했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미국인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저소득층은 일반인의 2배인 21%가 복권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 사람들은 적당한 리스크는 훨씬 더 많이 회피를 했는데, 엄청난 리스크는 더 질 확률이 50%더 높았어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전체 자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이하인 투자자들은 복권 같은 주식에 집중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고 작은 확률로 대박 날 수 있는 잡주. 하지만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통계적으로 수년간을 다 봤을 때 손실 확률이 높아지고 평균적으로 연평균 수익이 5% 정도 뒤처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복 법칙 첫 번째, 시드 머니를 먼저 모으세요. 시드 머니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뇌과학적으로 잃는 데서 오는 고통이 따는 데서 오는 행복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 절제를 더 못하게 되고 더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투자를 위한 노력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가 않아요.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100만 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30% 수익 내봤자 30만 원밖에 안 되죠. 그 노력으로는 노동을 하시는 게 더 빨리 돈이 모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 시드머니가 작을수록 한 방을 노리게 되고, 이는 지나친 리스크와 낮은 수익률로 귀결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용할 수 있는 매매 수단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10편에서 가치 투자하면서 부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용 금액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만약에 시드 머니가 적으시다면 이걸로 어떻게 한 방을 부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시드 머니를 모으는데, 노동하는데 쓰세요. 그러면은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될까요? 포브스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자산이 1,500억이 넘는 400대 부자 중에서 37%는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행복도가 낮게 나왔어요. 이 말은 행복하는데 기본적인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으로 행복도가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무조건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놓치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그렇게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부자인 결과보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 fMRI를 이용해서 뇌를 촬영해 봤는데, 이제 뉴클리어스 아컴번스라는 중격핵 그런 부위의 보상을 담당하는 뉴런들이 실제 보상을 받을 때보다, 그러니까 실제 부자가 됐을 때보다 보상을 받을 기대를 할 때, 그러니까 부자가 될 기대를 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되어 갈 때 그런 보상을 담당하는 뉴런, 뇌의 신경세포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주는 거죠. 불행도 마찬가지로 실제 엄청난 불행이 닥치면은 사람이 담담해져요. 그것보다는 그게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 훨씬 더 고통이 가장 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감정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끊임없이 과대평가해요. 근데 이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보상보다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도파민 분비를
유도를 해야지 인간이라는 종이 불확실한 세상에 대해 리스크 테이킹을 더 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은 보상에 이렇게 안주하고 행복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다시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리스크를 지고 보상을 얻으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선조들은 동굴에서 굶어 죽었겠죠. 그래서 행복 법칙 두 번째, 행복하지 않은 투자.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는데 돈을 벌려고 불행한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마치 행복이 돈이라고 하면은 행복을 벌려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유지비로 불행을 더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리고 행복한 상태에 있어야지 새 지식을 더 잘 습득하고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볼 수 있고 창의적이 되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절제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행복한 데이 트레이더는 장기적으로 더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 2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해 봤더니 대학생 때 더 낙천적이고 행복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입이 31%더 높았고 직장인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더 행복한 직장인들은 18개월 후 봉급이 더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고통을 합리화하고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심지어 행복을 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이 중요한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내가 가진 자원을 어디 소비해야 될까요?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자 마틴 셀릭만에 따르면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세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having, 소비와 소유, doing, 경험과 활동, being, 나보다 큰 어떤 아이디어, 사명, 종교, 커뮤니티 등에 시간을 쏟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종류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having, 소유에 쓰는 돈은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돼요. 아까 전에 그 그래프처럼 많아질수록 점점 효용이 떨어집니다. 근데 doing and being, 경험과 헌신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경험과 헌신은 훨씬 장기적인 행복이 유지되고 기억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하게 지장되면서 자존감을 향상시켜 줍니다. 먼저 소유에 대해서 이제 고정 경제학의 기본 명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는 것인데 이건 점점 틀렸다고 밝혀지고 있죠. 사람은 본인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유할 때의 기쁨을 과대평가해요. 복권 당첨자 이런 사람들 심리학 연구를 다 해봤는데 다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것을 막상 얻으면은 그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적응해 버려요. 어떤 새로운 BMW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구매할 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하면서 행복을 상상하죠. 하지만 막상 사고 난 후에 며칠간은 기쁨을 느끼겠지만 금방 기스가 나고 차 실내가 더러워지고 여러 번 타고 하면서 그 행복이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다 심리학 연구로 다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예상했던 기쁨이 너무 생생하고 컸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소비가 본인을 절대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내가 BMW가 아닌 볼보를 샀어야 되나? 렉서스를 샀어야 되나? 해당 제품의 종류를 잘못 샀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미국과 중국, 호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TV를 많이 볼수록 본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런 상업 광고 때문에 행복이 지금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TV 광고들의 목적이 바로 심리학을 동원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날 행복하게 할까에 대해서도 예측을 자주 틀리지만 과거에 무엇이 날 행복하게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어떤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봄방학 동안 하루 7번 자기 행복도를 측정하도록 했어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막상 봄방학을 보낼 때는 중간 정도의 행복감이 측정됐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학기가 시작되고 봄방학이 행복했었는지 측정을 해봤더니 그 행복도 수치가 그 당시 직접 했을 때보다 24%더 높게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수십 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본인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냐고 30대 때 물었을 때 40%가 대체로 행복했다고 답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을 추적해서 30년 후에 60대가 되었을 때 어린 시절이 행복했냐고 물었더니 40%에서 57%로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10년 후 70대 때는 83%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기억을 저장했다 그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재조합을 해요.
현재를 투영해서 현재가 행복할수록 과거도 행복하게 느껴지고 기억이 소실됨에 따라서 더욱더 최초에 기대했던 행복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소비가 주는 행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지는데 어떤 활동과 추억에 쏟은 시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행복한 기억으로 미화돼서 머릿속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헌신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연대감을 느끼는지로 나타났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많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적었어요. 5명 이상의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미만으로 있는 사람들보다 50%더 행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명상이 중요한데 행복한 사람들은 보통 좌측의 prefrontal cortex라고 하는 전전두엽,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이 부위의 뉴런들은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긍정적 목표에 집중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아믹달라라고 하는 부위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들을 제어하게 해줍니다. 만성 우울증 환자들은 이 전전두엽의 세포들이 극심하게 줄어들어 있어요. 이 부위가 얼마나 발달하느냐는 선천적인 부분도 있는데 명상이 후천적인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는 걸로 나타나요. 불교 승려들은 명상 연습을 수년간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명상하지 않을 때도 이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지속되는 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긍정적 감정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태도,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란 걸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덜 집착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낸 아이들은 정신적인 보상을 위해서 돈을 찾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복 법칙, 소유보다는 경험, 헌신의 자원을 쓰세요. 시간, 돈. 물건을 소유하는데 돈을 쓰지 말고 활동과 경험에 돈을 쓰시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명상을 하면서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란 것을 명심하세요.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만약에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행복할 텐데. 그러면은 돈이라는 제약이 없이 내가 완전 부자가 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 리스트 중에서 돈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개 골라서 먼저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럼 계속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죠. 사람의 감정이란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고 호르몬들의 작용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특히 세로토닌은 건강과 행복에 많이 기여하고 신체 리듬이랑 수면 사이클도 관장을 해요. 거기다가 식욕, 감정, 운동, 인지, 자율신경 등에 관여를 하는데 그런 기분의 밸런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레벨이 낮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필수적인데 특히 마그네슘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300회 이상의 역할을 하며 세로토닌의 생성에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조울증, 우울증 이런 데 있어서 마그네슘 섭취가 큰 도움을 주고 참고로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상식론이니까 실제 섭취는 의사와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인간은 어떤 하나의 동물이라기보다는 미생물 생태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게 우리 인간 세포 수의 10배고 유전자 수의 200배인데 대부분이 우리 장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고 면역 체계를 관리하는데 필수적이고 질병을 일으키는 다른 박테리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비타민 B12, 티아민, 리보플라민, 비타민 K 그런 것들을 다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당뇨병, 류마티스성 관절염, 근위축병 그런 거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 가족력이 중요한 걸로 나타났는데 최근 연구 경향은 이게 DNA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은 같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음식을 공유하면서 장내 박테리아의 그런 미생물 생태계가 서로 비슷하게 형성이 되면서 그게 이제 가족력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둥이인데도 한 명은 비만, 한 명은 날씬한 경우를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DNA가 동일하잖아요. 그랬더니 비만인 쪽은 미생물의 다양성이 적고 효소 레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는 칼로리 높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상태로 생태계가 변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생물 생태계가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2003년에 완료가 됐죠.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새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인간 미생물 프로젝트가 1,5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법칙 네 번째, 권장량의 마그네슘과 프로바이오틱을 섭취하세요. 이 미생물 생태계가 사람의 감정에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소화기관은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거의 제2의 뇌가 저희 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 몸 전체로 보내는 시그널은 전체적인 그런 뉴런 간의 시그널 중에 한 15%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소화기관에서 뇌로 보내는 시그널이 그 4~5배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장내 그런 미생물 체계가 뭐 도파민, 노레핀프라인, 가바 등의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이런 전달 물질들이 기분, 불안, 집중, 보상, 동기 그런 거에 전부 다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배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UCLA에서 행해진 실험인데 건강한 여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처음 두 그룹은 요구르트와 일반 우유를 마시도록 하고 마지막 그룹은 아무것도 안 마시도록 했어요. 근데 4주밖에 그렇게 안 했는데 감정이 격해지는 일을 시켜봤더니 요구르트를 마신 그룹의 뇌는 놀랍게도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건강한 미생물 체계를 위해서는 된장, 신김치, 요구르트의 발효 음식이 가장 좋으며 프로바이오틱 보조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었고요. 또 넘어가 보죠. 여기서 잠깐 행복 트렌드는 욜로가 아닌가. 요새 욜로족들 많죠? 미래보다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진화론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백만 년 전에 선조들이 자연 속에서 살 때는 수명이 되게 짧았고 음식은 쉽게 상했고 영토는 지키기 힘들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장 현재에 집중하고 오늘만을 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뇌는 그것을 선호하도록 진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미래보다는 오늘 당장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죠? 그거는 수백만 년 전부터 뇌가 그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70%의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정년이 65세보다 3년 일찍 62세에서 받게 되면은 월 지급액이 원래 65세부터 받는 거의 75%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엄청 손실인데도 70%가 그렇게 25% 할인을 감수하고 62세부터 받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예퇴직할 때 대다수가 연금식보다는 일시불로 달라고 하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조나탄 코엔 교수님의 연구팀에 따르면 즉각적인 보상과 지연된 큰 보상을 해야 될 때 그런 아까 말한 전전두엽이나 두정엽의 부위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분석하는 뇌. 분석하는 뇌는 당장 받든 나중에 받든 둘 다 분석을 했는데 이것보다 뇌에서 원시적인 감정과 보상을 담당하는 중격핵, 뉴클리어스 아쿰번스 그 부위는 즉각 오늘 당장 보상을 선택했을 때만 격하게 활성화되면서 좋아했어요. 그 말은 즉각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이게 지연된 미래의 보상은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상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자한테 지금 당장 10,000원을 드릴까요? 혹은 내일 11,000원을 드릴까요? 하면은 10,000원을 지금 당장 손에 쥐는 쪽을 선택하는 쪽이 많았어요. 근데 1년 후 10,000원을 드릴까요? 1년 하고 하루 더 지나서 11,000원을 드릴까요? 하면은 대다수가 11,000원을 선택했습니다. 둘 다 하루 차이죠. 근데 요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것이 도파민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욜로족들은 뇌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옛날 그런 구석기 시대가 아니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게다가 트레이딩에서는 이런 인내심의 부재가 참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게 거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복 법칙 5번째. 늙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늙기 싫어하죠. 그래서 욜로족들도 아니 늙어서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냐. 젊을 때 즐겨야 한다면서 욜로를 지지하죠. 이건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평균 나이가 31세가 되는 300명의 젊은이와 평균 나이가 68세가 되는 3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층은 당연히 내가 70세 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할 거라 답했고, 나이 든 층도 나 지금보다 33세 때 더 행복했던 것 같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두 그룹의 행복 지수를 굉장히 면밀하게 하나하나 측정해 봤을 때 노인층이 젊은 층보다 10% 이상 행복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일관되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이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해요. 나이가 들면은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은 본인이 불쾌하게 하는 것들을 거를 줄 알게 되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뇌 자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감정을 더 잘 관리하게 돼서 좋은 기분은 길게 느끼게 하고 나쁜 기분에서는 금방 회복하고 실망스러운 기억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신경학자들이 여러 사진에 대해서 시선 움직임을 측정했을 때 20대는 60대에 비해서 폭력적인 사진에 25% 더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6개의 다른 차종이랑 그 차들의 스펙을 두 그룹한테 보여주었는데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층에 비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10%더 오래 봤고 부정적인 부분에는 시선이 20%덜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기억 측정을 했는데 긍정적인 사진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나 노인층이나 비슷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진들은 노인층이 젊은 층에 비해서 절반밖에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뇌도 이제 편도체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전전두엽이 점점 잘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석적인 활동을 하는 뇌의 부위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시그널들을 잘 알아서 잘 눌러주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은 65세 이상보다 20세에 훨씬 더 많고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80대 이상이 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돼요. 마찬가지 이유로 투자에서도 나이 든 투자자분들이 더 인내심이 많아요. 1970년대에 폭락장이 엄청 있었는데 그 유일하게 폭락 장세에서 주식 매수를 한 나이 집단이 65세 되는 노인층만 매수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음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를 해서 보다 현명하게 된 후에 그 저축을 어떻게 소비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똑똑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고 더 현명해질수록 본인의 부를 잘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편 행복편을 요약해 보면은 행복법칙 첫 번째, 가진 것 없이 현재 삶을 한 방에 뒤집어 보겠다는 심정으로 트레이딩 하지 마세요. 시드머니를 일정 수준 갖출 때까지 노동하면서 돈을 버세요. 두 번째, 행복하지 않은 투자는 하지 마세요. 잃어서 안 될 돈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마세요. 잃었을 때 불행이 땄을 때 행복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부자가 된 자체보다 행복하니까 그 과정을 즐기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물건을 소유하는 데 돈을 쓰지 말고 활동과 경험에 돈을 쓰세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명상을 하시고 돈은 수단이란 걸 명심하세요. 네 번째, 장내의 미생물 체계가 건강한 것은 감정 조절에 필수적이에요. 술, 담배 최악이고요. 트레이딩 잘 하시려면 술, 담배 끊으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권장량의 마그네슘과 된장, 신김치,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 등을 많이 섭취하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욜로는 과학적으로 틀렸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를 하셔서 보다 현명하게 된 후에 본인의 부를 제대로 즐기세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셔야지 저희는 본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투자나 트레이딩이나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편에서는 왜 월가 아재의 행복한 트레이딩인지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